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래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건강 비결을 묻는 사람도 있고 행복의 비밀을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작 물어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진짜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나는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겪었고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하지 않느냐고, 솔직해야 하지 않느냐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0살에 나는 진심이란 곧 투명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추는 것은 거리이고 나누는 것이 친밀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을 넘기면서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말함으로써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 있고 침묵함으로써 사랑을 지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사랑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소리 없이, 표정 없이, 티내지 않고 혼자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지막 예의자 품위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자식에게는 끝까지 숨겨야 할 3가지. 이것은 부모로서 약함을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침묵은 사랑의 가장 단단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82살이 되던 해 겨울의 일입니다. 그 무렵 나는 무릎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관절에서 소리가 났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면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걸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나는 잠깐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지. 별것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약해 보이기 싫어서였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내 몸의 고통을 알리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식의 마음속으로 옮겨갑니다. 아들은 회사에 앉아서도 아버지 무릎을 생각할 것이고 딸은 아이를 돌보다가도 문득 어머니의 표정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 걱정은
그들의 하루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이 집중해야 할 것들에서 조금씩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해야 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워야 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야 합니다. 늙은 아버지의 무릎 통증이 그 삶의 한가운데에 돌처럼 놓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중 하나는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압니다. 세상에는 솔직하게 말해야 가족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픔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관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언제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조용한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곳에서 소리를 냅니다.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숨겨야 할 약점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자식에게 하나하나 전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통증이라면 그것은 혼자 감당하는 편이 더 품이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면서도 의연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 몸이 아픕니다. 105살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잘 압니다. 이 통증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통증을 홀로 감당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되새깁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을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가르침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침묵은 끝까지 부모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나는 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시절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내일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잘 곳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손에 쥐어지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사람들은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사람의 눈빛을 바꾸는지를, 가난이 얼마나 사람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지를. 그래서 나는 돈에 대해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돈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품위를 지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년을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께 드리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자식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70 중반이 되었을 무렵 내 형편이 갑자기 나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나는 한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식사를 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자식에게 돈 걱정을 털어놓는 순간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자식이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다고, 자기가 더 드렸어야 했다고 그 죄책감은 자식의 마음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어딘가 어색한 무게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감당해야 할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위에 또 하나의 무게를 얻는 일입니다. 자식이 그 무게를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식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기대는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년에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계획했던 것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자식에게 짐으로 건네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으십시오.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가능한 한 자립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과정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킨 뒤에 오는 고요함은 무언가를 받은 뒤에 오는 안도감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돈은 노년의 방파제와 같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파도가 와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파제를 지키는 일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여든이 넘어 형편이 어려워지자 큰아들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둘의 관계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명절에 만날 때도 어딘가 서로 눈을 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 친구는 나중에 내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하지 말 걸 그랬어. 돈보다 그 편안함이 더 소중했는데 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 의연한 부모로 남는 것, 그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돈 걱정을 혼자 감당하는 부모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부모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몸의 아픔은 혼자 견딜 수 있습니다. 돈 걱정도 마음을 다잡으면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저녁 문득 집 안이 너무 고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50대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나는 50년이 넘는 시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것, 밤에 잠이 오지 않아도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것, 좋은 일이 생겨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바로 곁에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외로움은 점점 윤곽을 갖추어 갔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직장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지쳐서 쉬어야 할 몸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언제나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가 바쁘다며 서둘러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생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에 나는 서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자식에게 왜 연락이 없었느냐, 왜 자주 오지 않느냐고 말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찾아오는 자식의 발걸음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발걸음과 다릅니다. 그 차이를 부모는 압니다. 느낍니다. 앉아서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의무감으로 채워진 시간인지 그렇지 않은 시간인지를 몸이 먼저 압니다. 나는 그런 만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담 때문에 오는 자식보다 보고 싶어서 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그 기다림이 길어지더라도 인간은 본래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소홀해집니다. 이것은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언제나 거기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긴박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에게는 신경을 쓰면서 바로 곁에 있는 부모에게는 연락을 미루는 것,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심리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현실을 알고 나면 서운함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조금 달라집니다. 서운함이 원망으로 굳어지지 않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배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 1년이 훨씬 넘어서였을 것입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도 지금 어디선가 힘들겠지. 저 아이도 지금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은 조금씩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외로움을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짐으로 건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외로움을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책을 읽거나 걷거나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거나 일기를 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행으로 잊지 말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드문 시간으로 읽으십시오. 나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천천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운함에 대하여 나는 자식들에게 끝내 그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없던 날들, 서둘러 돌아가던 뒷모습들, 생일을 잊었던 해들, 그것들을 나는 가슴 안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원망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 알아주지 않아도 바라는 것, 표현하지 않아도 품고 있는 것, 부모가 평생 가슴에만 담아두는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들, 그리고 그 서운함보다 언제나 더 컸던 사랑.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 감추고 다 혼자 감당하다 보면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 아닌가. 침묵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가까워지려면 솔직해야 하고 솔직하려면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부모의 침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침묵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즉 자녀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다면 잠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요즘 어떠신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밥은 잘 드시냐, 몸은 괜찮으시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는지, 요즘 무엇이 즐거우신지, 무엇이 걱정되시는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여쭤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부모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셔도 말씀 안 하시고, 힘드셔도 말씀 안 하시고, 외로우셔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침묵은 단절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사랑으로 완성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언젠가 자식이 그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침묵 안에 담긴 진짜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순간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먼저 들여다보고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혼자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데가 있어도 내색하지 않으실 것이고,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실 것이고,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먼저 누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그 침묵을 읽어야 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요즘 어떠세요가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부모님께는 큽니다. 오늘이 어떤 하루였는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날의 외로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날의 통증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찾아뵙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들르는 것,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바빴습니다. 공부가 바빴고 일이 바빴고 내 가정이 바빴습니다. 부모님의 침묵을 괜찮다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불편한 것이 없으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침묵을 가볍게 읽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고 말하지 않은 걱정이 있고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거기 있었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가 다가올 때 비로소 완성되는 사랑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붙들어 준 것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창밖으로 햇살이 드는 것, 멀리서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3가지 침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통증을 혼자 감당하는 침묵, 경제적 어려움을 자식에게 짐으로 건네지 않는 침묵, 그리고 외로움과 서운함을 가슴 안에 조용히 품는 침묵. 이 3가지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부모이고자 하는 마음, 자식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침묵이라는 형태를 빌려 표현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침묵이 슬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노년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냐고 나는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밤이 길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압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는 선명해집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그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노년이 주는 가장 고요한 선물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무언가를 얻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인정받는 것.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갖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에서 온다고, 분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분모를 줄이는 것에서 온다고,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을 때만 주어집니다. 노년은 상실의 계절이 아닙니다. 노년은 정리의 계절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랑입니다. 화려한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은 끝까지 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부모님 세대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들, 말하지 않고 품고 있는 것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사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가슴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자녀 세대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안부를 묻는 짧은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님은 그 전화를 오래 기억하십니다. 그날 하루를 다르게 보내십니다. 나는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오래 살수록 짐이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오래 살수록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집착하던 것들에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그리고 나에게서 자식에게로 조용히 이어지는 것, 그 이어짐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부디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하루가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